네, 자, 오늘 이제 경기 이제 정규 수업 첫 타임인데요. 예, 제가 매년 그 분위기를 좀씩 보는데요. 올해 특징, 역시 걱정들이 많다. 이런 얘기.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걱정이 많은 원탑이 어디일까요? 15개 지자체 중에 걱정의 크기. 그러니까 면접 시험의 부담 분의 걱정의 크기. 그 비율을 따지자면 가장 원탑은 여러분이죠.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럼 경북이나 대구 분들은 나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일단 제가 오픈 특강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진행이나 뭐 구체적인 큰 틀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또, 그래도 원래는 조금 좋은 게, 그래도 제면접 이 공포 불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제가 오픈 특강에서 하도 단호하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딴 데에서 괜히 여러분들 이제 걱정 자극하는 불안 자극 소리. 땡땡시 땡땡구는 뭐 재면접을 뭐 얼마나 받고 재면접을 보는 거는 면접을 그렇게 엄정하게 본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면접을 허투루 준비하면 2, 3년 공부하고 말짱 꽝이다. 그러니까 내 강의 들어라. 내 코칭 받으면 나 우수 받았거든. 선배들한테 물어봐. 뭐 이런 논리 구조. 그죠? 이런 얘기들이 올해는 없네요. 역시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팩트로 두드려 패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재면접 제도를 좀 악용하는 것들은 조금 경계를 좀 해야겠다 싶은데, 또 반대로 제가 또 그 교재 쓸 때 되게 조심스럽게 썼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어떻게 그걸 다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취재라는 걸 해야죠. 그죠? 뭐 알아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뭐 그래도 되게 재면접 할 때 되게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해년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다. 뭐 지난해 특정 지자체가 그랬다고 올해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전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복불복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뭐 복불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배우셨던 외부 요인, 경제학에서 배우나요? 그죠?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일 아침에 해는 뜨잖아요. 뭐 어쩌라고. 예? 해가 뜰까요라고 걱정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거는 뭐 닥쳐야 사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건 그때 얘기고, 올해는 또 다를 거고요. 또 매년 그 시험 분위기라는 게 다릅니다. 원래 뭐 예컨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요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막 당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조짐들이 있죠. 뭐 제일 큰 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 서울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동시 합격자분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 더 많구나 이런 느낌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어렵지 않아요. 뭐 학원 관계자들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추이나 트렌드를 계속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직 수강생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적습니다. 그 말은 곧 동시 합격한 분들이 국가적 기준으로 꽤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그런 면에서는 서로 간에 다 땡큐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겠고요. 또 일선 방역에 힘들어서 뭐 간호보건직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면 뭐 자가격리자 관리, 뭐 물품 나르고, 뭐 괜찮으시죠? 어디 안 가시죠? 담당 맨날 전화하시고, 할아버지 백신 맞으셔도 왜 안 맞으세요? 전화하는 거 누가 할까요? 예. 뭐 그런 거 할 거니까 되게 일손들이 바타요, 지금 다들.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정이나 군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업무들이 또 있거든요. 뭐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뭐, 위에 똘 꿰서 아래 똘 끼워 넣듯이 막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수가 조합이 되면, 또 하나의 외부 변수는 올해가 이제 그 대량청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 내년에 뭐 빨간당이 될지 파란당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은 없는데, 뭐 여하튼 간에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뽑는 시절은 이제 거의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제 논리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뭐 작년도 뭐 정원들을 다 못 채웠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랬기 때문에 올해가 끝물이죠. 예. 그 물 들어왔을 때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아마 강력한 의지를 인사과에서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철저하게. 따라서 여러분께 면접의 과정, 제가 지역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디는 노래를 부르네, 어디는 또 면접이 버럭버럭 했네, 뭐 그런 건 있는데요. 그냥 과정이고요. 예, 과정일 뿐이고 뭐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다 위아더 월드, 해피 월드, 해피 엔딩 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또 야, PT운이야 다 붙는 데더라야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개인적인 뇌피셜 강력한 희망사항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말의 끝은 결론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을 좀 자극하고 그죠? 야, 재면접 빠지면 죽는다 너. 재면접보다 떨어지면 기분 더러울 걸. 1년 동안 공부 못할 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아하게 오직 여러분들 최종 합격만을 바란다며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매상도 많이 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거에 비례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오늘 수업까지 포함을 해서 좀 가볍게 들으시고요. 가볍게 들으시고 그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라는 말을 제가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의 안정성.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예, 공무원의 안정성, 안 잘려 뭐 이걸로 오신 거는 뭐 서로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안정성 말고 준비 과정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면접장 안에서의 안정성. 뭐 모르는 척은 몇 개 하겠죠. 뭐 어쩌라고. 뭐 좀 버벅거려야죠. 뭐 어쩌라고. 뭐 손석희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요. 그죠? 뭐 그래서 떨어진 걸 찾으면 한 80%는 떨어져야 돼요. 원래. 예,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안정적으로 좀 하시고 제발 저 걱정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걱정 얘기들. 왜 그 걱정들을 참나. 공시생분의 특징 걱정이 많다. 왜 또 하나 남들 뭐 하는지 관심이 많다. 나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 될까?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죠? 예, 이 평균의 함정. 그래 나 혼자 낙동강 오리에 대해서 뭔가 소에 대해서 내가 엿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정탐들을 하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해하셨죠? 스타들은 일주일에 보통 몇 번들 해야 된다나요? 이런 것들이죠. 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어쩌라고. 스타들을 뭐 하루에 매일매일 해가지고 해서 우수를 받을 수 있으면 뭐 하루에 10번이라도 하겠다. 그런 거 아닌 게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준비하시라는 말씀 좀 제발 좀 드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신. 예, 면접 강사도 아니고 또 뭐 특정 땡땡 분야 땡땡시의 특이한 면접위원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만 좀 준비하고 그냥 조곤조곤 갔다만 오자. 끝. 예. 그리고 또 이따 보겠습니다만 경기도 면접에 글쎄요 뭐 좀 조금 뭐 치고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90%, 엔간하면 전체 받을 질문의 총량이 한 90%,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80% 정도는 이미 질문을 다 뻔히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뻔히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문제 다 알아주고 답 만들어가지고 와 해서 보는 시험인데 못 보면 또 얼마나 못 보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셨죠? 그 80%만 하면 되나요? 네. 그죠? 어느 정도까지 는 미흡을 받나요? 그래 반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필기 꽈락이 40점인가요? 뭐 그 정도 느낌? 꽈락만 면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실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 하루 준비하신 분들의 퍼포먼스도 어떤 정도 좀 보자고요. 교재 실려 있잖아요. 면접 하루 전날 하루 보고 가신 분 예를 들면 괜히 결제했네. 돈 아깝게. 치킨 사 먹을 걸. 그러셔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까놓고 말씀드려서.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쿨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정보의 공개 주범은 저기는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만 안 하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보시면 끝난다. 이 정도로 좀 다시 한번 시험이 잔소리 모드로 좀 드리고요. 제발 좀 걱정과 불안을 좀 전염시키지 말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잘할 필요는 없겠네요. 나만 그냥 기본만 하자. 그냥 꽈락만 면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일베시 밖에 분들은 이런 얘기가 되게 속상하실 거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판단 부분과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이러면 우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사실 저도 좀 난감해요. 난감해가지고 참 뭐라고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지만 뭐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그래 몸으로라도 뭐 좀 성의 표시를 하자. 뭐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 최고의 끝판왕은 몸준입니다. 몸으로 가보고 찾아보고 겪어보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못하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얘기하고 사전 조사할 때 미리 막 드립 다 쓰고, 예? 뭐든 그냥 그래 반은 그 저기 사전 조사 딱 잘해서 중간 정도까지는 그냥 쓰라는 거 쓰고 나머지 추가로 해가지고 그냥 자랑 얘기 막 때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든 뭐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몸준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일단 교재를 보시면 예. 교재 제발 좀 그 일정한 강의 교육서 있고요. 예. 등업 꼭 좀 하시고요. 제발. 예. 여기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첨단 교재예요. QR코드 다 일일이 찍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넣고 여기 다 있고요. 다음에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제가 경기도 오픈 특강은 있습니다. 오픈 특강에 했던 뭐 초보적인 말씀 여기서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혹여나 안 보셨으면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톡방에는 엔간하면 들어와 계시고요. 예, 들어와 계셔서 뭐 서로 물론 좀 잡담들도 좀 있으시고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거에 서로 좀 익스큐즈를 좀 해주시고 다만 이제 요게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면접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빛을 발하겠죠. 서로들 간에 분위기도 서로 얘기해주고 뭐 그래서 이거 나왔어요, 저거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 예. 뭐 오늘 어저께 그 이상한 질문 하셨던 분은 오늘은 몇 조인가요? 오늘은 그분이 3조인 것 같은데요. 아, 3조분들 고생하셔야겠네요. 뭐 이러면서 서로들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 좀 우애롭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취합을 해서 늘 이제 중계를 해 드립니다. 중계를 해 드리니까 뭐 중계해봤자 뭐 특별한 질문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정신건강을 해서 해드리니까 엔간하면 단톡방에 좀 들어와 계시자. 오케이.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교재는 뭐 두껍지도 않고 적절하죠. 그죠? 제 교재 디자인의 목표는 내지는 안에는 한번 한 2, 3주 보고 마실 건데 뭐 고급지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요. 눈을 키우시면 되고요. 예, 잠깐 보고 말 거니까. 또 더 중요한 건 뭐다? 표지 디자인의 제 원칙은 스타벅스에 올려놨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책. 그 정도 느낌. 뭐 들고 다니기 가볍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딱 보면. 면자 같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뭔 자지? 제가 일부러 사람들 알아먹지 못하라고 이렇게 만드니까 좀 살짝 좀 간지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인데 아니면 말고요. 자, 꼭 하시면 좋겠고요. 교재 목차를 보시면요. 목차를 보시면 뭐 모든 교재 제 지방직은 모든 교재가 다 뭐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자, 1장 기출 팩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모든 시험의 기본은 뭐 묻는지부터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무원의 정신자세부터 배우시는 건 나중에 공무원 들어가서 하시고요. 그거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요 설명을 가장 길게 드릴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시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는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 분류는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 땡땡구는 어떤가요? 뭐 땡땡시는 어떤가? 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분위기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건 전체에 봐서는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군을 너무 따지실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청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5분 스피치라는 걸 하니까 뭐 그런 게 하나 추가된 부분은 뭐 명백히 다르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거의 다 90% 정도는 그냥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직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땡땡시 공무원인데 자기 담당이 사복이면 복지고 농업이면 농업이고 뭐 이런 거이고요. 일행이면 아무나 그죠? 그냥 하라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시군별로 그렇게 특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원시와 저쪽의 남양주는 전혀 다른 시군이기 때문에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죠. 그 부분은. 그죠? 수원시는 돈 많은 데니까 우리는 특별해요. 뭐 이렇게 주장할 거고 저기에 있는 좀 외곽에 있는 아주 좀 한가하고 풍광 좋은데 뭐 인구가 적은데 어르신들만 많은데 뭐 이런 데는 좀 다른 고민이 있겠죠. 뭐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여러분들의 면접용 질문이라는 추세로 보면 별로 차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서도 예, 우리 농업직이면 그쪽에서 농업 특성을 물어볼 수 있고요. 동일하게 용인도 용인도 농촌입니다. 우아하게 뭐 도농복합시라는 우아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용인의 반은 농촌이고 반은 도시잖아요. 그 농업직이면 농업직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에. 그러니까 대상만 다이가 뿐이 외형적으로는 다이가 없다. 그래서 뭐 땡땡 특히 이제 경기도 분들이 뭐 땡땡직 뭐 따로 이렇게 뭔가 스터디를 해도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직렬별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뭐 굳이 뭐 간호직은 뭐 땡땡시에도 보건소가 있고 땡땡시에도 보건소가 있는데 같은 보건소예요. 뭐 일이 복사 붙여넣기 보건소인데 그게 뭐 물론 대상자가 다르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너무 넓어가지고 커버리지가 그래서 좀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빡센 데가 있겠고 어디는 너무 빡세게 모여 있어가지고 버글버글한 데가 있겠고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그런 직렬 특성도 신경 쓰지 마셔라라는 말 그냥 경기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반에서는 저희 뭐 가까운 지역을 봤더니 뭐 땡땡시 땡땡군 이렇게 다른 지역 분들이 있는데 스터디해도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예. 뭐 대상만 좀 다르지 준비할 거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굳이 뭐 가까운 데면 그렇게 하고요. 꼭 뭐 지역별로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누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뭐 같은 지역을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직렬 별 의미 없고요. 일행직도 농업직, 간호직 얘기를 들으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건 일행분들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보면 스터디 할 때 일행분들이 갑이시고 기술직 분들이 약간 부록 내지는 약간 껴가는 느낌으로 자꾸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기술직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공시할 때는 일행분들이 점수 좀 높다고 갑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기술직 분들 이제 미리미리 면접 때 갑질 좀 하시고요. 많이 좀 일행분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좀 몇 개의 시군을 샘플링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시군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다 복사인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 가나다 순으로 했었거든요. 가나다에서 앞에서 하게 했는데 원망이 좀 많으셔서 이번에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 인원 많은 대로 많은 데부터 몇 군데만 골라가지고 하도록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기입니다. 이게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때 중심, 그러니까 뼈를 잡는 과정이라면 2장은 후기를 보면서 이제 살이죠. 살. 이 질문에 어떤 살들이 붙었는가 실질적으로 답변 사례를 보는 그런 겁니다. 뭐 살도 붙이지만 화장도 하고 분칠도 하고 뭐 이런 걸 좀 해야겠죠. 그죠? 예. 변장도 좀 하시고 위장도 좀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정확히 이제 후기 보는 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텍스트만 보시면 아직은 좀 분간들이 좀 안 되시고 또 이게 말이 아니고 글자이다 보니 행간을 조금 읽는 게 좀 그러시니 뭐 그거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조금 보시는 방법과 또 후기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의 대상입니다. 공부의 대상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공부는 케이스를 스터디하는 겁니다. 케이스 스터디. 그게 가장 좋은 공부예요. 이 케이스 스터디 끝판왕이 보통 이제 의사님들이죠. 매일 그래서 사례 회의, 케이스 회의를 늘 합니다. 이해했죠?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죽을 때까지 의사는 환자의 사례를 계속 봐가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사들 보고 맨날 이 환자에서 했었던 사례를 100개 가지고 저 환자를 치료를 한다. 그래서 돌팔이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면접 후기를 보다가 100개 가지고 미흡받은 사례가 있다. 이거 보면 미흡받는다고 말하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각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할 거리 본인이 말재료의 보고죠. 보고 광맥, 금맥입니다. 그래서 다 보실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골라서 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늘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 보는 법 가이드 뭐 요 정도를 이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묻는지 중심과 뼈와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라고 공무원들이 그런 편을 좋아하는데 우선순위 먼저 좀 준비하셔야 될 것, 자기소개, 장단점, 그죠? 왜 공무원 하려고 그래? 왜 이쪽으로 왔어? 오면 뭐 하고 싶은데? 뭘 잘할 수 있는데? 뭐 이게 기본빵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그게 절반 정도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나머지 뭐 기타 등등. 우리 시는 좀 알아? 뭐 이 정도의 질문?
그죠? 그다음에 오면 우리 시에서 뭐 좀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오면 뭐 발전하려면 뭘 해줄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약간의 질문 정도 들어와 있는 정도까지 포괄 하면 8, 90%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질문 사이즈를 다 뻔히 알고 있고요. 그럼 다양한 답변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또 이런 면에서 좋고 또 저건 또 저런 면에서 좋아요. 선생님 빨간색이 좋나요? 파란색이 좋나요? 물으시면 저는 어울리는 거요. 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맨날 저한테 하는 많은 상담의 질문은 다 그런 걸로 전 이해를 해요. 빨간색이 좋나요? 파란색이 좋나요? 결정장애. 왜? 여러분들은 정답의 세계에 살다 오셨잖아요. 조선시대에 도 하나 가지고 야 만나 떨리나 막 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사하게 짝이 없는 시험을 보고 오셨던 분이다 보니 면접도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저런 말을 해도 될까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런 걱정의 끝판왕은 엑셀을 켜놓거나 워드를 켜놓고 답변을 만들죠. 저건 매일 하루씩 조금씩 은는 이가 막 고쳐가면서 의미 없다고요. 그런 게 전혀. 자, 그런 세계로 오셨으니까 빨리 후기를 보시면서 다양한 사례. 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데 나는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뭐 성향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느낌이나 뭐 이런 게 난 좋은 것 같은 건 다 다르다고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고요. 면접위원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면접위원들은 다 뭐 복잡한 복제인간들 아니잖아요. 클론도 아니고. 그죠? 다만 좋은 건 뭐겠습니까? 본인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거고. 그죠? 넘들은 어떻게 사나? 그죠?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를 보려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소설을 보고. 뭐 그렇잖아요. 예. 봐도 안 질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영화는 볼 거잖아요.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가장 좋은 건 본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면접 강사한테들은 공직 가치를 따드는 게 아니고요. 어설프게들 행정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양념, 조미료로 예. 재료가 좋아도 이런 공직 가치나 공직과는 조미료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다시다, MSG, 미원. 그죠? 예.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괜찮으면 요리 실력이 조금 허투루 해도 그죠? MSG를 살짝만 치면 맛이 확 증폭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MSG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증폭시킨다라는 것, 미각을 증폭시킨다는 것, 있는 것. 물론 재료가 후져도 그죠? 다시다만 때려 넣으면 그죠? 그냥 기본빵 나와요. 식당 맛, 조미료 맛, 그죠? 뭐 먹기는 해요. 하지만 그 조미료잖아요. 됐죠? 그 조미료를 가지고 우수를 받겠다는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MSG를 좀 치면 좋죠. 물론 뭐 본인 경험이 아주 좋거나 뭐 이렇게 커리어가 아주 좋거나 뭐 나름대로 거기에 뭐 3대째 뼈를 묻고 있는 집안이거나 뭐 이러면 예. 뭐 원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예, 본인이 뭐 한우 툭불짜리 재료가 있는데 뭐 요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굽기만 하면 되지. 소금만 뿌리면 끝. 최고의 요리잖아요. 근데 집에 뭐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으면 조금 공을 좀 들여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하셨습니까? 뭐 면접에 아무 관심은 없겠지만 밥상머리에서 젓가락 한 번도 안 가는 콩자반, 멸치볶음 같은 것도 좀 구색으로는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메인 디쉬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이나 뭐 약간 증리에 관련된 얘기는 사이드 디쉬, 그죠? 그 외에 뭐 약간의 뭐 기타 등등 그런데 밑반찬 요 정도로 좀 구분을 좀 하고요. 메인 디시를 잘 준비해야지 밑반찬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밑반찬도 많이 깔면 정성스럽게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젓가락이 잘 안 가죠. 그럼 보통으로 수렴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우수나 면접 평가를 좋게 받을 필요가 없겠다. 나는 성적이 좋아. 그지? 면접에 나를 기억 안 해줘도 그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죠? 그럼 밑반찬만 만들어서 깔아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그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잖아요. 그죠? 다만 면접 준비라는 걸 하면 기왕이면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럼 뭐 굳이 다운그레이드 그래 내 공부는 무조건 40점만 받을래 꽈락만 면할래라고 맞춰서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70점도 받고 80점도 맞는데 뭐 굳이 왜 꽈락만 면하려고 40점만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 그런 기준을 여기서부터 한번 조곤조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준비 과제인데요. 이거는 약간 정리 모드입니다. 이제 1장, 2장의 이제 종합판 내지 부록 같은 느낌인데, 엑기스만 다시 또 모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 드리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사전 조사서라는 걸 쓰죠.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것도 뭐 신경이 쓰이니까 한번 좀 써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딴 데는 뭐 예전에 집단 토론도 하고 뭐 요란 떠는 데들이 좀 몇 군데가 이 자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만든 데기는 합니다만, 뭐 경기도는 그렇게 뭐 부담이 있지는 않으니까 사전 조사서라고 하는 것만 그냥,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정도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세 번째, 경기 이 시정이라고 썼긴 했는데 시군정인데 정확히 말하면 경기의 시군정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판타지. 선생님, 저는 땡땡시인데요. 땡땡시 현안은 뭔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리고 그죠? 사복직의 현황과 건축직의 현황과 간호직의 현황은 다른 현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호직은 코로나가 최고의 현황일 테고 그렇잖아요. 다르다고요. 농업직의 현황이 간호직의 현황과 같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용인시다. 예를 들자면 용인시, 용인시 전체 현안이 뭔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큰 현안, 그죠? 뭐 수원 같은 경우 뭐 특례시나 뭐 공공항 이전 같은 그런 빅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큰 이슈들 이해하셨죠? 그럼 수원은 수원 공공항 이전을 다 물었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묻습니다. 그 뭐 물어서 뭐 답 없는 얘기인데 서로 간에 뭐 안다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물으면 화상이나 묻죠. 화상을 홍보해봐라 이런 거는 자주 물어요. 수원 화상이 현안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수원 살면 화상이 뭐 제일 뭐 예? 뭐 그거다 됐잖아요. 예를 들자면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상적인 현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현안이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약간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님, 군수님 출마하려고 지금 시장 공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면접 때 내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내 업무를 잘 알고 있고 관련돼서 땡땡시 땡땡군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내가 좀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하면 좀 잘할 수 있다. 또 약간 이런 걸 좀 하면 조금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사이즈를 얘기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뭐 시장이나 군수 출마하시는 분처럼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일단 현안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현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면접 강사가 주는 게 현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얘기들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질문으로 다 주어집니다. 이해하셔요? 주어진다고요. 예를 들자면 부천 같은 경우엔 대장동에서 이런 게 유치가 되는데 면접에 질문해요.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러는데 그 기업들 좀 좋은 기업들이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공부 안 하면 1도 모를 얘기예요. 하지만 예전에 질문들이 계속 있었어요. 유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럼 그게 현안인가 보다. 이렇게 주어진 현안들이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시 전체적인. 그죠? 부천의 현안은 교통 맨날 안 좋다. 이게 현안이에요. 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데는 연락이 잘 나가고 와. 그죠? 이쪽에는 또 아닌 데는 또 진짜 아니고. 뭐 이런 게 현안이라면 현안이에요. 그건 너무 드러나 있는 거라서 그죠? 그걸 꼭 면접 강사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드려야지 이게 현안이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현안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현안은 사조서의 질문으로도 나오고요. 또 그냥 질문으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몇 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현안 자료를 주네 마네라는 얘기를 하시면 본인이 면접 준비를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가서 그냥 현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걸 뭔가를 자료를 보고 외워서 몇 마디를 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후기를 보면 아세요. 그죠? 현안 자료 달라는 분처럼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상당히. 그리고 해당되는 시군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1년 땡땡시에 들어간 1년 3배? 그 3배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요만한 부분 한 파트밖에 모를 텐데. 이해하셨어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전체적인 현안, 소위 말하던 전체적인. 누구? 교재 만들어주는 대필업자?
누가? 모르세요? 땡땡시에 가장 현안을 가장 누구보다도 지구상에서 최강으로 잘 하시는 분 누구? 누구? 그렇죠. 시장님이잖아요. 그분은 그게 직업이잖아. 그죠? 계약직이잖아, 심지어. 똑바로 안 하면 잘리잖아요. 4년 만에. 일 좀 열심히 하고 현안 잘 해야 한 두 번 정도 계약 연장되는 분 아닙니까?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죠? 여러분들은 정규직이죠? 잘리지도 않는 죽을 때까지, 아니다. 60세까지. 예. 어느 조직이든 정규직이 셀까요? 계약직이 셀까요? 계약직이 센 조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다고요? 어떻게 제가 시장님보다 세요? 뭐 보통 그런 얘기는 예전에 그런 비하적인 표현이야. 뜨내기 분들이세요, 그냥. 예, 가시다 잠깐 머물다 가시는 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늘 여기에 계시고 면접은 누가 볼까요? 그분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건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행정법배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계약직이에요. 끝.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바쁘니까 저는 서울 시민이긴 하고 저희 부모님이 예, 경기 도민이시긴 합니다만 예, 바쁘시니까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 대신 일 좀 해 임마. 뽑아놓은 거잖아. 일단 4년 하는 거 보고 똑바로 하면 더 계약 연장해 주든지 말든지 판단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내년이 그 계약 연장의 판단의 시점이 돌아왔죠. 그죠? 온 데서 지금 다 저 잘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슬슬. 일단 그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죠?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시장님, 제가 면접 준비를 하는데요.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장실 전화번호 전화해서 시장님 계신가요? 시장님이세요? 네, 현안이 뭔가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쁘시죠? 누가? 여러분이 바쁘잖아. 뭐 어디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면접 준비해야지. 바쁘면 대신에 누가 대신 물어봤겠죠. 누가?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본인이 자랑도 했겠고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현안이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성과를 냈거든요. 자랑. 두 번째, 지금 이러이러한 게 좀 논란 사안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게 좀 논란인데 이러이러한 걸 처리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예를 들자면 노력하고 있거든요. 라는 얘기 플러스 앞으로 제가 또 그리고 또 이 주민들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라고 다 얘기해 놨다고요. 그럼 시장님 인터뷰를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핸드폰 켜고 구글 켜고 땡땡님 인터뷰 치면 바로 쫙 나옵니다. 딱 읽어보시면 30초면 거기 여러분들의 지원한 시군의 현안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끝. 되셨어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이상의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뭐 본인이 현안이라는데 어따위 면접 강사 따위가 그거 아니고요. 이게 현안이거든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구나라고 알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정도. 뭐 수원시장님 인터뷰하면 요즘 코로나 언택트 어쩌고 저쩌고 원래 화상이 참 좋은데 원래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이러고 하고 있고 조만간 백신이 와서 내년에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새로운 이벤트를 지금 기획 중에 있고 뭐 얘기해 놨겠죠. 오케이? 그럼 간호직이다. 그러면 그것도 수원 시민이니까 수원 시민의 이런 몇 발짝으로는 알아는 돼야겠죠. 뭐 그런 거가 중요하구나 하고 있나 보다. 오케이. 하지만 난 간호직이니까 지금은 백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간호직에서 자 수원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화상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백신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다 현안이라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물론 이제 가끔씩이에요.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동네에 동이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데 있어요. 그죠?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데 있으면 좀 외워줘야겠죠. 안 외워지더라도. 시장 비전 이런 거 촌스럽게 물어보는 데 있어요. 예? 심지어 참으로 부적절하게도 머슴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는 지역도 있어요. 시장님, 이런 시장님의 공약 이행도를 아냐?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그건 늘 공무원분이 질문한 게 아니겠죠? 딱 간지를 보니. 그죠? 시장님 친구가 와서 면접을 봤나? 그죠? 아마 시의회 의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 부적절하게 질문들이 있었던 시모 씨 이따 볼게요. 그런 경우도 뭐 좀 안타깝게 하지만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그냥 해프닝 에피소드 본질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대체적인 현안이 있는데도 일부 있지만 그런 거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현안이란 건 되게 논란거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션들은 다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뭐 큰 그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관련된 희망 업무 쪽에 관련된 뭐 사업이나 현안이라 내가 정하면 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그죠. 개념이 됐죠.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 경기 시군정에서는 제가 딱 보시면 이게 내가 땡땡시인데 경기도 얘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요? 아니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경기도도 제 수강생이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늘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들었으면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자,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쇼트웨이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까 그 방법론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시작 포인트는 뭐부터 하면 된다? 인터뷰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찾는지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테니 그대로 해서 몇 개 찾아서 골라놓고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찾는 거는 일도 아닌데 둘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즉 말 재료는 금방 구해와요. 쿠팡처럼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온다고요. 여러분들 10분이면 준비가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뭐겠어요.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머리 올리려면 어떻게 좀 김치찌개랑 잘 어울리게 좀 뭔가 조리도 조금 하고 좀 다듬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항상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맨날 재료만 가지고 오만 재료만 모아가지고 외우면 어디다 쓸 거냐고요. 그죠? 백주부께서 되게 대단하신 이유는 참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뚝딱하면 별거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으신 양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걸 찾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잘 버무려서 메인 요리는 뭐다? 여러분 얘기. 시정이나 현안은 뭐다? 중요한 사이드 디시예요. 중요한 사이드 디시. 어울리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뭔가 만들어야겠죠? 김치찌개를 끓여요? 그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이드 디시는 집에 보니까 뭐 멸치볶음, 콩자반, 파 뭐 이런 건 있어요. 간단하게. 한우 투뿔은 없어요. 집이 가난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럼 계란밖에 없으면 뭐 할까요? 김치는 있으니까 김치찌개는 할 수 있잖아요. 금방. 어? 계란 가지고 뭘 제일 어울리는 거?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계란과 김치찌개 가장 최고의 조합은 계란찜이거나 계란말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그 이상의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계란이 있으면 그게 만약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란이라고 치면 별거 아닌 거 몇 개 골라 오셔서 그죠? 잘 어울리게 그죠? 계란 프라이도 괜찮긴 하죠. 뭐 계란은 모든 게 진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적절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고민할 포인트이지 시정하고 찾는 건 일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 엮으셔야겠죠. 희망함으로 엮으시든지 장점으로 엮으시든지 뭐 지원 동기로 엮으시든지 그 3대째 뼈를 묻는 걸로 엮으시든지 그건 뭐 알아서 각자 사정이 다르실 테니까 아니면 전문성으로 엮으시든지 뭐 관련된 경험으로 엮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살다 보니까 뭐 겪었던 경험이나 뭐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걸로 엮으시든지 뭐 그건 뭐 알아서 그죠?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뭐 영상으로 뭐 뚝딱뚝딱 그죠?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조금 써본
그죠? 1시간 좀 써본 걸 가지고, 컷 좀 해본 걸 가지고, 영상을 좀 다룰 줄 안다라고 MSG 좀 치고, 화상 얘기를 꺼내서 내년에 홍보하신다는데 제가 기여할 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엮어가는 오시든지. 이해하셨죠? 그 엮어가는 게 중요한 준비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엮는 얘기를 같이 좀 사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5장, 6장은 이미 제가 인강으로 드렸는데요. 공통 강의로. 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 지원 동기, 뭐 장점, 단점, 뻔한 류의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류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날새요. 그래서 제가 몰아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인적성과 공직감 편은, 공직감 편에서 앞에 2개, 인적성 편 정도는 한번 그냥 귓등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특히 경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예. 준비보다는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은 엔간하시면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면 그냥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은 아니더라도, 꼭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뭔가 막힌다, 답답하다 그러면, 장점 1도 없는데 뭐 쓰냐? 뭐 이런 거 있죠? 수험 공부밖에 3년밖에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랑 사귀어 본 분도 아니고 제 가족도 아닌데 본인의 인생을 제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면접 강사가 그렇게 해서 오버하면 여러분들한테 소설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소설 쓰는 재주도 없어가지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걸 가지고 뭐 강사한테 코칭을 받으면 뭔가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건 판타지 중에 판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붙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정적으로만 하시면 된다고. 이 시험은 잘 봐야 붙는 시험이 아니라 안정적으로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성의라는 말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의만 보여주시면 돼요. 안정성의 다른 말은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났어요가 아니고요. 뭐 잘난 건 없는데 열심히 성의 있게 요 정도의 느낌만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전공 기출 질문 부록편은요, 뭐 따로 강의 드릴 건 아닌데요. 직렬 질문들, 소위 말하면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뭐 농업직, 사복직, 간호직, 막 블라블라 직렬별로 해서 2년치 거를 제가 뭐 수강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모아놨고, 그러다 보니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전공 질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방어적으로 그냥 준비해서 이 정도 좀 나왔구나, 준비하면 되겠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복직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실 게 좀 있어요. 약간은 뭐 국회법이나 등등등 지방 공통강의로 따로 드릴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방어적으로 뭐 모르지 않는다 정도의 방어적으로, 경기도는 그것조차도 잘 안 묻기는 하는데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보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징계에 관련된 분들은 따로 또 면접 보는 데도 또 일부 있고, 그래서 따로 이제 그쪽 분들은 또 먼저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뭐 어차피 강의를 드리는 거, 간호직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나 뭐 등등등 백신만 아니고도 일반적인 질문을 드릴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필요해서 별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으니까 그걸 좀 따로 좀 빨리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코로나 관련된 얘기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농업직인데 농업직은 안 해드리나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할 게 없는 게 뭐 굳이 공부를 더 하려고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본 준비만 하면 되고요. 거기는 약간 법제나 제도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냥 강의를 드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방세도 알아야 될 거 많은 거, 여기 기출 나온 거 보시고요. 기본적인 거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국세와 지방세 구분은 어떻게, 구글님에게 물어보시면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 알 수 있고요. 해당되는 시군 홈페이지에 재정 칸에 가시면 기본적인 제도들이나 설명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외우고 그냥 하고 치우면 될 걸, 뭐 굳이 강의까지 들어가시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는 건 해피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경기도 그래도 일행분들은 해피한 건 그래도 교수님들을 잘 부르지가 않다 보니까 행정학 행정법 퀴즈쇼 질문은 거의 없어요 라고 전 전혀 없어요라고 했다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라고 바꾸는 게, 작년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모시에서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지방직처럼 얘기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근데 경남, 충남, 충북 같은 데는 3분의 1이 행정학 질문입니다. 해피하잖아요. 그런 거 안 물어주면 땡큐잖아요. 걔들로 이해하셨죠? 교수님을 차별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해피했으면 교재 맨 뒤에 보면 행정학 행정법 따로 또 정리해 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한번 또 보셔야 되고 또 약간 눈에도 익어 두셔야 되긴 하는데, 경기도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정도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 기출 뭐 해야 되는지 보시고 후기 보시고, 그죠?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나는입니다. 나는.
우리가 좀 경기도 인사과 신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면접 오리엔테이션. 나는 항상 나는 어떻게 이제 이 질문을 늘 하시고 대충 시험을 견적을 내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견적. 그래, 이 정도 딱 하면 되겠네 뭐. 요 사이즈를 빨리 빠르게. 그래서 길게 강의 드릴 거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정신 자세를 배워야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와 팩트와 시간 효율성, 가성비를 극도로 중시합니다. 돈 아까운 건 나중에 발견되는데 시간 버리는 건 정말 못 참는 사람이라서 여러분께도 제가 쓸데없는 시간 허비는 안 드리게 하도록 짧고 굵게 제 강의의 미덕은 최대한 짧게 굵게 뭐 요게 하는 걸 제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사람이라서 예, 면접 강사할 때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다른 데로 좀 바꾸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오리엔탈을 마치겠고요. 나중에 사례집이나 이거는 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렬 거기에 맞는 것만 하면 되지 시군별로 직렬별로 다른 거 별로 없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안 내가 찾으면 됩니다. 찾는 방법만 알고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으시고요. 뭐 영혼까지 뭐라도 이만큼이라도 예, 뭐 접대용 멘트인 건 알지만 뭐라도 엮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그리고 준비했습니다라는 성의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냥 기본만 되면 된다. 필기로 치면 약간 그래 꽈락만 매내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플러스 기왕 하는 거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보자. 더 좋은 건 뭐다?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가면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잘할 것 같기는 해. 일종의 직무 탐색이라고 합니다. 직무 탐색의 시간. 물론 공무원이 하라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는 아닙니다. 하라는 걸 하는 직업이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현직 들어갔을 때 그래 이런 거 하면 내가 좀 잘할 것 같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예,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분야와 업무들 이런 것들 또 실제로 또 어디 근무하는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를 위한 시간 예, 직무 탐색의 시간으로 좀 삼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얘기를 조곤조곤 하는 게 바로 예, 본인 얘기의 끝판왕 정도로 전 이해를 해요. 그죠? 자기 직무 탐색. 그러니까 면접용이긴 하나 하다 보면 그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그려보시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잘할지 보람 있을지 즐거울지 그죠? 그 업무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려면 내가 어떤 거를 좀 배우고 알아야 되는지 물론 때로는 그 일이 보람만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좀 빡센 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내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등등등 그죠? 한번 좀 차근하게 잠깐이라도 좀 생각하는 시간 그런 거를 좀 이미지를 그리시면 훨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합니다. 여담인데 박지성이 취상팍 예전에 제가 프리미어 그것 때문에 지상팍이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처음 갔을 때 전 신세계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야, 한국 선수가 저기서 뛴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봤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프리미어를 열심히 봤죠. 근데 박지성이 참 인터뷰를 못하죠. 예. 인터뷰를 못하는 걸로 끝판왕인데요. 여튼 그 분이 인터뷰 중에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줄 알았냐? 세계 최고의 클럽에 올 줄 알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원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체력도 약했다. 유명한 얘기죠. 아버님이 개구리 다림을 맨날 먹여가지고 토했다는 얘기. 네, 체력이 하도 약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늘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누워 자기 전에. 그죠? 내가 선망했던 빅리그의 축구 선수들이 뜨는 그 장면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잤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내가 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상상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항상 그런 느낌으로 해서 반드시 내가 땡땡시에 들어가면 그러면 한번 시청이나 군청도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그림 그리기 좋잖아요. 여기야 내가 저쯤 앉아 있겠네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하시거나 안정감을 주실 때 되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같은 정신교육의 시간을 마치고요.
잔소리 겸 정신교육. 이제부터는 다음 타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쭉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다가 바로 시작할게요.